긴축과 빚의 전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 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풍 선생의 말은 그 당시에는 항상 현실성이 없었어요.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정신 나간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저의 모든 얘기들은 모두 다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또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다, 현실성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제 방송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실행은 각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돈 벌 준비하라.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지 이제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다퉈 긴축 나서는 미국과 유럽, 전 세계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빚과의 전쟁을 돌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빅스텝을 또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에서는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보니까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게 문제죠. 경기는 회복이 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경기 과열에 대한 우리가 금리 인상을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경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만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 경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요입니다. 수요 견인에 의한 물가 상승이 아니죠. 그러면 이 물가 상승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공급망이죠. 공급망. 코로나 때문에 이 공급망에 따른 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이다 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금리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물가는. 그러나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다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지금 금리를 올린 것은 그동안 과도하게 지금 화폐가 많이 풀렸던 부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빚이 많이 늘어났죠. 개인. 이런 빚이 많이 늘어난 부분을 조정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빚이 많이 늘어나서 앞전에도 했죠. 빚과의 전쟁을 한다는 건 얘기죠. 빚이 많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빚이 정리가 됩니까? 아니죠. 이자만 더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 생각하는 거죠. 이자만 더 올라가는 게 거죠. 그러면 빚이 어떻게 됩니까? 빚이 더 늘어나죠. 이 단순한 이치입니다. 차라리 이자가 낮아져야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이자가 낮아지니까 원금을 더 갚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은 지금 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항상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월가도 마찬가지지만 FED 지금 마찬가지죠. 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 정확하게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빅스텝, 미 파월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입니다. 이 파월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금리 결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미 파월, 이 사람입니다. 지금 여자들 사이에서 지금 행복하게 지금 있는 사람인데 5월 0.5포인트, 0.5bp죠. 그래서 인상을 논의하겠다고 얘기고, 그래 긴축 시기에 가속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는 0.25입니다. 0.25bp인데 이것을 한 번에 두 단계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두 단계.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7월까지 0.75까지 올린다는 지금 예상하는 사람도 있고, 0.75%포인트입니다. BP. 어떤 사람들은 0.5를 두 번 정도 올해 올리겠다. 그럼 1% 정도 올리겠다는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건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파월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이 사람이 왜 금리를 올리겠다, 이 부분입니다. FRB입니다. FRB가 되겠고, 금리 결정한 거는 FED. FED. 왜 올릴까? 이 이유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경기 순환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경기 순환이 되는 것은 이 피크가 있고 고점이 있죠. 정점. 그 다음에 밑에는 저점이죠. 바텀. 저점이 되는데 금리를 올리는 단계가 어딥니까? 리커버리라는 경기가 회복이 되고 난 이후 어느 정도 이 중간 정도를 오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금리. 그래서 지금 경기를 진작을 시킨 게 아니고 경기가 과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과열.
금리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와 이 단계에서 보면은 주가 플러스 부동산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대부분 금리 상승과 같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그래서 경기에 대한 과열을 지금 이제 낮추기 위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2단계부터는 금리를 계속 올린다. 정점에 이르게 되면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내려가는 과정 중에는 금리가 지금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하락기에 접어듭니다. 여기서부터는 경기 하락기에 접어들고 그 다음에 저점 이 바텀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가 최저점이 됩니다. 금리가 최저점이 돼요.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대부분 보시면 우리가 2000년도 3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3월 때 보시면은 이 코로나 절정기였죠. 이때도 어떻습니까? 금리 하락과 주가는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2007년도 그때 이후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도 2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내려가는 와중에 금리 하락과 주가가 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대부분 보시면은 이제 리커버리가 나오고 경기 회복 단계에서는 금리 상승과 함께 주가와 부동산 가격은 같이 올라간다. 이게 기본적 컨셉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중심축은 어떻습니까? 항상 올라가죠. 중심축. 이 얘기는 무엇이죠?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재화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중심축이 왜 이렇게 올라가죠? 이유가 무엇이냐?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화폐 가치.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무엇이다?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죠.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자산이라든가 재화의 가격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주가도 당연히 올라갔죠.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진 만큼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장에서 생산하는 단가 자체가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단가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은 수익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의 파동들이 쇼텀이든 롱텀이든 여기서는 쇼텀이라 했죠. 롱텀이든 쇼텀이든 항상 모든 주기는 오름과 내림을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상승하지도 영원히 하락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기본 원리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커브 트닝이 나타나죠. 커브 트닝, 여기서도 커브 트닝이 나타납니다. 원래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플래트닝이 나타나는 게 가져왔습니다. 수평이 되는 거예요, 수평. 수평이 되면 어떻게 되면 다시 올라가는 거죠. 남들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올라가는데 나는 내 자산은 이렇게 수평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또다시 급등하는 된다. 이게 계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브 트닝과 플래트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왜 지금 이런 파동을 계속 그리냐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저는 의도적이라고 봐요. 금융시장은 항상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다. 무엇으로 의도적으로 만듭니까? 금리로. 사실 이걸 장난치는 겁니다. 장난. 자, 시장이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변동이 없거나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거나 저기서 사이클이 없이 이런 사이클이 없고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 아니면 수평으로 가긴다 그러면은 여기서 시세 차익이란 것들이 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세 차익이란 것들이. 한번 이렇게 빠뜨리는 거예요. 금융시장이라는 데가 자산 가격이 한번 빠뜨려야지 여기서 집중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기회.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국면에 사는 거하고 이 국면에 사는 거하고는 다르죠. 가격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유태인들이 지금 모든 금융시장의 80% 모든 전 세계 자산의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어떻게 장난을 치겠습니까? 금리를 가지고 금리 조절을 해서 여기서 장난을 치는 거다. 이게 음모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국면이 날아서면은 확신을 합니다. 이 국면에서 확신. 이 국면에서는 절망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사클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근데 유태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국면에서 확신을 합니다. 유태인들은. 이 국면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앞으로 미래의 불투명을 이제 자기들이 장난치니까 불투명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99% 사람들은 여기서 의심을 합니다. 의심. 여기서도 의심을 해.
사다 팔았다 계속합니다. 여기서 의심을 합니다. 이 국면에 이르게 되면 확신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99% 사람들은 부자가 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 세계 금융의 80% 자산을 갖고 있는 유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죠. 이 국면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현금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국면에서 여기서부터는 매집에 들어간다. 자, 그 이유를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세계 금융을 지배하는 유태인 파워, 유대인이죠. 그래서 지금 세계 금융에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하는 거는 세력은 다른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세력이라 표현하죠. 세력. 그러니까 금융시장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장난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장난칩니까? 여기 있습니다. 세계 최대 금융시장인 월가의 대형 금융사의 90%가 유대인이 갖고 있다. 여기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로스차일드. 그 다음에 뭐 조지 소로스도 마찬가지고, 네, 그 다음에 뭐 골드만삭스도 있고, 네, 세계 최대 IB입니다. 예, 왜 이러지? 네, 세계 최대 IB가 이게 되겠고,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JP 모건, 다 유태인들입니다. JP 모건. 이 사람들이 다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중앙은행인 FED, 이거 전방준비제도 이사회죠. 연방준비제도. 여기가 지금 주인이 누굽니까? 유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FRB, FED는 무엇입니까? 민간회사라고 했죠. 민간. 여기 있죠. 민간금융회사 주인이죠.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이 금리를 마음대로 조절하는 거예요. 싸게 사기 위해서 차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된 금융기관들 세계 최대 IB. 네, 이게 전부 다 IB라고 합니다. IB. CB하고 은행은 CB 커머셜 뱅크와 IB 인베스트먼트 뱅크 두 가지입니다. 금리와 결정된 투자와 관련된 것은 무엇으로 연결됐습니까? IB죠. 인베스트먼트 뱅크죠. JP 모건, 골드만삭스, 이거 거의 뭐 펀드, 소로스 펀드 같은 거, 조지 소로스. 그 다음에 로스차일드, 가장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로스차일드. 이 다 한패입니다. 한패. 그래서 이 속성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제가 주가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마찬가지다. 사이클을 계속 그리죠. 사이클. 네, 지금 사이클을 계속 그리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클을 계속 그리죠. 이 사이클대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네, 좀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사이클을 그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중심축은 어떻게 된답니까? 계속 올라가죠. 중심축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단이 나왔어요. 단. 장단할 때 단. 여기서는 장이 나왔어요. 장. 이 고가까지 장.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단이 나왔어요. 여기서 장이 짧죠. 요 기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짧죠. 요 기간은 크죠. 길죠. 요 기간은 짧죠.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왔죠? 단이 나왔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 상승까지 목표치까지 시간이 단이 나왔습니다. 단. 항상 장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장단이죠. 기본이. 장단이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대등수치라는 것은 장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장단. 그 다음에 장단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은 장이 나왔고 단이 나왔어요. 그 다음 단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무엇이 되는가? 장이 된다는 겁니다. 장.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저점을 치고 여기서 여기까지 기어지는 시간이 어떻게 됐냐? 이건 제가 한 1년 전입니까? 제가 한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몇 개월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기간이 1년 3개월입니다. 1년 3개월. 그러면은 1년 3개월이죠. 1년 3개월. 그러면은 이 조정받는 시기는 최소 1년 3개월보다 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국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추측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여기서 계좌 털어놨어요. 여기서 계좌 다 털어나가. 그 다음에 이 주가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600포인트는 무조건 깨러 간다고 그랬죠. 2600포인트 깨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안 믿어요. 뭐 연불이라든가 무슨 뭐 이상한 사람들 말 믿는 겁니다. 여기서 뭐 3000포인트 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거 저점이라 했죠. 이날 저점. 이날 최고점을 찍을 때 그 전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삼성전자 고점이라고. 그 다음에 전고점 한번 벗긴다. 그 다음에 무너진다 그랬죠. 이 기간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네. 올해 최소 1년 3개월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네. 최소 올해 9월 이후에 이게 저점이 이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저점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2022년 9월까지는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중간에 항상 파동은 연결되어 뭐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점은 무엇이라고 했죠? 최소 2022년 9월 이후에 저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사이클들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사이클이 항상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이클들. 그럼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이클들이. 이 국면에서는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 국면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러나 사람들은 거꾸로 한다는 겁니다. 이 국면이 올라갈 때는 주식을 샀다 팔았다 왜 하는 이유가 뭐죠? 의심하기 때문이죠. 의심. 그러나 이 상단에 오게 되면 정점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니까? 여기서는 확신을 한다는 겁니다.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거꾸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을 받기 때문입니다. 유태인들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네, 금융교육을 받는다.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경기의 순환, 그리고 파동, 사이클이 어떻게 자본주의에 일어나는 모든 사이클들은 항상 웨이브를 그리고 파동을 만든다는 이 원리를 아셔야 된답니다. 원리를.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이 파동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갑니다.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요. 부동산은. 왜? 화폐 가치의 하락을 가장 수년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가는 안 그렇죠.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업황이라든가 경기순환을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지만 돈을 버는 방법이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 네. 올라갈 때, 네, 이 국면에서 알아야 된다. 이 국면에서 주식을 갖고 있고 이 국면에 투자를 하시면 돼요. 이 국면에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 방송을 들으라는 겁니다. 부동산은 무엇이라고 했죠? 이건 입지입니다. 입지. 입지죠. 입지 싸움이에요. 입지가 어떤 싸움이라 했습니까? 희소성의 가치를 찾아가는 게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사실 플래트닝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금 2008년도 이후 강남 아파트가 떨어졌던 거는 사실 반값 아파트 정책이죠.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메리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강남 팔고 어디 경기도 외곽으로 안 갑니다. 이제는. 그래서 부동산이 사실 버티는 게임일 수 있는 거는 부동산은 주식과 다르게 수익형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월세를 받는 수익형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내가 거주로 할 수 있는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차익형과 수익형과 그리고 거주 목적, 실거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기 때문에 플래트닝이 많이 나타난다. 주식은 반드시 커브 트닝이 나타날 수 있는 네, 경기 순환에 따라서 나타나는 지금 투자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런 사이클들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올라가는 시기와 내려가는 시기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